안녕하십니까. KNS 수업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분석 및 KNS 수업원 강좌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지금 한참 특례 관련해서 모집 요강이나 그리고 관련 설명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 영상들에서 특례 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앞서서 2022학년도 그야말로 내년을 준비하는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특례 전형 이후에 수시 모집도 노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연세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전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일정을 파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설명의 주요 내용들은 첫 번째, 전형 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전형에 몇 명의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는다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비교해서 주요 변경사항이 무엇이냐. 제가 간략하게 표시를 해드렸지만 특기자 전형의 국내고 위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기자 전형에서는 국내고 학생과 해외고 학생 간에 뚜렷한 구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에서 국내고 학생들만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해외고 학생들은 다른 전형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올해 특기자 전형 언더우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UD라고 부르는 그 학부에 지원하게 될 때는 바로 국내고 학생들만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이 설명 이전에 저희가 유선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히 국내고 학생들만 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분석에서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특기자 전형이 국내고 위주로 선발하게 된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신설됐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면접형이 추천형으로 변경된 것이지 추천형이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면접형이 추천형으로 변경했다는 건 그만큼 내신 위주의 학교 추천에 기반한 면접이 이루어지겠다. 맥락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약대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자, 지난 영상에서 특례 전형에서도 저희가 이제 약대나 의대, 치대 뭐 이런 전형들이 새로 신설이 됐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학기 수시 모집에서도 약대의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저희가 서류 컨설팅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대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겠지만 현재 약대 관련된 강좌가 있는 게 아니므로 일단 이런 전형 요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형별 지역 자격 및 반영 비율. 자, 아시다시피 특기자가 국내고 위주, 학종 해외고를 구분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해외고 지원자들이 2학기 수시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특기자 전형을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 내 국제형 그리고 해외고라고 따로 표시된 신설 전형으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형의 지원이 가능한 친구들은 자, 3년 특례가 됐든 12년 특례가 됐든 혹은 중도 귀국자가 됐든 혹은 그냥 해외고 졸업자가 됐든 우리가 수능과 관련 없이 국내 대학에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특기자 전형만 알면 됐었다면 이제는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내 해외고 전형으로 지원하셔야 된다. 모집 단위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해외고입니다. 그리고 그 선발 인원이 30명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40% 반영이 된다. 자, 과거에 고대와 비교하는 제가 설명 영상을 통해서 고려대학교는 면접 비중이 30%인데 연대는 40%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뒤에 전형 상세에 자세히 보겠지만 연세대학교는 2차 면접이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 여지없이 40%의 면접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집 단위 및 예상 인원. 자, 제가 표시해 뒀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해외고는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 제가 제한이라는 표현을 드린 이유는
과거의 특기자전형, 자, 몇 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UD와 하스를 특기자 전형으로 모두 뽑을 때는 UD 130명, 하스 150명, 모집 단위에 국내고와 해외고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좋았던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고와 해외고의 구분이 없다 보니 어떤 수의 인원이 얼마만큼 지원하고 그리고 얼마만의 학교 비율이 된다는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 국제형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 해외고 지원자들은 30명 안에 들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올해부터 등장하게 되는 뚜렷한 경쟁률을 확인을 통해서 내년도 2023학년도나 그 이후 전형을 준비하시는 해외고 지원자들은 이 30명 안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원서 및 서류 주요사항. 대다수 서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집 요강만 보면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서류 제출의 주요사항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전형 일정입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표시를 했지만 접수 기간은 짧습니다. 단 3일. 그리고 원서 마무리까지 포함하면 4일입니다. 하지만 전형별 면접 일정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특기자 전형을 필두로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그리고 최종 결과는 12월 16일에 판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형별 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시 모집 요강 관련해서 저희 KNS 국제학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좌를 하고 있는지 강좌 안내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형 요약 및 주요 변경사항.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추천형이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보시죠. 면접형이 추천형으로 변경되었고 2단계에서 면접을 40%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자, 면접형을 추천형으로 바꿨다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학생부 면접형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잘 볼 수 있고 면접 관련 서류, 전공 관련 활동들이나 그리고 서류들을 잘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고향외고를 다니고 있던 저희 학생 중 한 명은 내신은 3점대 초반이었지만 수능으로는 정말 높은 성적이 나왔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면접형으로 원서를 냈었고 실제로 이 면접형으로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학생이 준비하기를 제가 내신으로는 연세대학교 이 전형 면접형에 지원하기는 아주 애매하지만 이런저런 활동 내역이 많아서 학교에서 추천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면접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위 면접만 잘 보면 된다, 내신이 부족하면 된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추천형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연세대학교가 학교에서 검증된 아이들을 완벽하게 추천받고 진행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제형은 저희 KNS 어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강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모집단이 270명 정도 가량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들 속에는 문과, 이과, 그리고 특기한 전형, 그러니까 탈북자 전형이나 여러가지 사터민 전형이나 여러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전체 모집단 중에서 추천형을 제외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도 350명가량의 인원을 뽑으면서 논술 위주로 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의 경우는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국내고 학생들은 지원할 것이고요. 내신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활동 우수형을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이나 또 저희 원을 방문하시는 대다수 학생들은 면접이 진행되는 국제형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제형의 다수가 하스, 융합사회과학 계열 관련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전형 이제는 121명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외로 시스템 반도체 고른 기회 전형 이런 특이한 전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 활동 수형 그리고 국제형 국내고 학생 위주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 국제 인증이 중복 지원 가능하다. 아마 다수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자, 특기자 전형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특목고 학생들과 또는 일반고 중에서도 내신이 괜찮은 것들 또는 지역에 있는 국제고나 아주 자사고급 되는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활동후 수형과 국제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가지 중복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 특목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시 6K 원서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설명에서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국제형 국내고는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의 요건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 형태이고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은 특목고를 비롯해서 일반고 지원자들은 그 정도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수능 최저라는 것 자체가 무언의 압박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제형을 지원하는데 망설이게 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다수의 학부모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특목고와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라면 굳이 이렇게 미약한 수준의 어떤 수능 최저 때문에 고민할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실제로 지원자들 중에 다수는 수능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 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만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 아예 배제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치러진 6월 전국 모의평가, 자 8월 달에 학생부가 마감이 되고 9월 달에 원서 접수 이전에 9월 첫째 주에 치러지는 9월 전국 모의고사까지도 고려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수능 최저가 신설된 국제형은 가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국제인재형 특기자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학종 면접의 경우에는 추천형으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40%가 반영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형별 지원 자격이 반영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자,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전부 다 40%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과 추천형이 되든 활동부 수형이 됐든 국내고 해외고 가리지 않고 국제형이 되든 혹은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는 자, 다수의 전형에서 연세대학교는 40%의 반영 비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1차 서류입니다. 1단계 100% 서류로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 이 서류 통과자들의 어떤 미미한 활동, 내신, 여러가지 평가 지표들의 차이를 고려한 가운데 면접의 40%의 비중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의 40%의 비중이 차지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야말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40% 평가 점수를 반영하겠죠. 가중치에 따라서 6대 4의 비중을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면접의 40%란 말은 실제로는 그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라틴어에 스타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공교롭게도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동등한 수준의 어떤 특목고와 일반고의 어떤 평가 지표를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면접의 성적이 미미하게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40%의 면접 비중이라는 것은 가중치에 따라서 50, 60의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관적 사견이 아니라 실제로 면접 평가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면접이 비중이 높다.
자,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40%. 그렇다 보니 1단계 통과를 자신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2단계 면접에 대한 준비도 미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단위 및 인원입니다. 물론 사범대학교 그리고 물리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전 계열에 대한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이 다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자, 언더우드 국제대학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그냥 UD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UIC 그리고 언더우드 학부는 UD 나머지 아시는 것처럼 하스, 융합인문사회과학부랑 융합과학부, ISE까지 구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우와 관계없이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국제형으로 30명 뽑는다. 이건 뭐죠? 자, 해외고 학생들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명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고 학생을 114명을 뽑습니다. 114명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하스 전형으로 국내고 학생들은 137명을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137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국내고 30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해외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는 하스만 국내고 학생을 뽑겠다. UD만 30명을 해외고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IS 자, 이공계열은 71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구분해놨지만 UIC라는 언더우드 대학 내에서 자, 국내고 114명 특기자를 뽑고 해외고 학종을 뽑는다. 그리고 하스는 137명, IS는 71명을 뽑는다. 이 학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원서 및 서류 중요사항. 자, 사실 우리가 원서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요강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국내고 출신과 해외고 출신의 어떤 지원 가능에 대한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내 학생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서가 필요하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활동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조기 졸업은 국내 학생들은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형의 경우에는 국내고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의 경우에는 해외고가 당초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가지고 지원 가능합니다. 누가? 국내고 학생이요. 자, 이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뭐죠? 국제형의 국내고는 안 되죠. 모집 단위가 국내고니까. 해외고로 30명 뽑는 단위. 자,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이나 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특기자로 국제인재 지원 불가입니다. 그래서 국내고는 특기자 국제인재 지원 가능. 해외고 학생들은 특기자 국제인재 지원 불가능.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아직도 해외고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UD는 특기자로 지원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부터는 해외고 학생들은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만 지원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전형 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일부러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우선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자, 4일간 이루어지죠. 그리고 10월 25일 특기자 전형 1단계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단 5일 뒤인 10월 25일은 월요일이고요. 10월 30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17시에 발표된다고 했을 때 그날부터 당장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해서 30일 토요일날 특기자 전형 면접 2단계를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의 비중은 40%가 된다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1월 15일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호 수형 1단계가 발표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1단계 발표가 22일날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 각 상황에 맞게끔 면접 전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 발표는 12월 16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 접수는 모두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각 전형별 1차 발표와 면접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 KNS 어학원의 국제학부 관련된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설명을 준비하면서 왜 연세대학교 입시요강 분석에 강좌 분석이라는 내용, 강좌 안내를 넣었냐? 자, 지난 영상까지 저는 한 번도 특례와 관련해서든 또는 특기자와 관련해서든 저희 원내 강좌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례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서류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조차도 면접이 아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면접 강좌를 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다수의 컨설팅 학원들과 자기소개서를 대비시켜주는 학원들은 자기소개서 대비 겨울방학 특강 강좌 또는 현재도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얘기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개별적이고 또는 남과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작성해야 되고 본인에 대해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과 전공 적합성 간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 전형에서는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대는 이미 지난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소개서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존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면접이라는 것들, 면접도 형식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자, 개별적이어야 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형식적 수준, 지원 동기, 지원 전공 관련하여 설명한다. 물론 한두 번의 컨설팅이나 가이드 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희 원으로 직접 전화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20분이든 30분이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죠. 왜? 이거는 돈을 받고 진행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 하지만 수시 모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선 설명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와 관련된 특기자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면접 비중이 40%나 됩니다. 실제로 최신문이 등장하고 지난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준비 시간 8분에 면접이 5분이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4년 전에 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했던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특기자 전형을 준비할 때는 준비 시간이 15분이었고 면접이 10분가량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네요. 자, 이 말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심층적인 지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문을 보면서 빨리빨리 캐치하고 원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찝어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강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강의 일정 및 시간표. 자, 자세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강의 일정과 시간표를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네이버 카페나 그리고 KNS 학원 직접 내원하시면 브로셔 형태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국제학부 관련된 언더우드 정규반의 경우에는 7월 24일, 저희 공식적인 개강 일자는 7월 24일 토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1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화수목토 주 4회의 A, B 타입 두 가지 강좌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평일의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10시,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는 2시부터 5시, 6시부터 9시. 그리고 UDS의 추석 특강의 경우에는 이번 추석은 월, 화, 수 3일간 있죠. 3일 동안 기출분석 및 파이널 대비 강좌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오후와 저녁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자, 특기자 파이널은 25일날 발표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표나는 그날부터 바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5일간 학원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강의나 그리고 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상황에 따라 오후, 저녁, 그리고 온라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활동 우수나 하스 파이널의 경우에는 각자의 발표 날에 맞춰서 저희가 저녁 시간대 강좌를 진행하는 걸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각 강좌들의 파이널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월 24일 개강되는 UD 정규반 그리고 하스 정규반의 경우에는 여지없이 7월 24일 날 개강해서 강좌들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KNS 국제학부의 특징은 무엇이냐?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적화된 입시 환경입니다. 자, 두리뭉실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국내고 학생들 중에서 특기자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가장 많은 원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 환경입니다. 아마 저희 원에서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그리고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익히 알려진 대로 캐나다 100%의 원어민 강사, 저희 매튜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실제로 영어 수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스도 영어 지문과 그리고 한국어 지문 또는 지표가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하스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영어 강의도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자, 축적의 노하우입니다. 무엇이냐? 15년 경력 강사진. 매튜 선생님께서 지난 10년간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저 역시도 15년간의 수업 진행 경력이 있습니다. 간혹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하스가 생기기 전 소위 TAD라는 학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저는 강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력을 통해서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고요. 축적된 데이터. 자, 10년 이상의 학생 데이터. 물론 10년 전과 지금의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학생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전형의 반영 비율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들이 있죠. 어떤 내신의 추이를 가지고 어떤 식의 학교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 학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 문제 제작 능력입니다. 다수의 학원들이 영어 강의를 한다. 그리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외국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 매튜 선생님과 그리고 하스 강좌에서 진행되는 모든 자료들은 아마 구글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실 겁니다. 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대충 편집해서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검색이 안 되는, 물론 지문에 대한 것들은 검색이 되겠죠.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편집이, 검색이 안 되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참조하고 있다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면접장에 갔을 땐 그 긴장된 8분, 아마 면접을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올 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상태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40%의 어떤 면접 환경을 뚫기 위해서 40% 비중의 면접 환경을 뚫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반사적인 환경 속에 환경이 되도록 무조건 반사적인 어떤 답변이 나오도록 면접 연습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KNS 학원이 가지고 있는 국제학만의 특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입시 환경이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1429명 KNS 국제학부 입시 실적인데요. 사실 이 1429명이라는 입시 실적을 이번 설명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표기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을 많았습니다.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난 10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5년의 경력이 있죠. 모두 합친다면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입시 실적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연대만 10,000명이라고? 그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을 비롯해서 여러 전형들의 어떤 면접이 많았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그리고 각종 어떤 내신 관련해서 많은 입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포함한다면 KNS 국제학부가 설명하고 있는 이 1400명 이상의 국제학부 실적이라는 것들이 허용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적이 말해주는 학원이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또는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아신 것처럼 카카오톡 검색창에 KNS 입시, IPSI,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특례 특기자 언제든지 오셔서 가입만 하신다면 저희가 뭐 등급에 제한 없이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모집 요강 및 2021년 KNS 국제학부 강좌 안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